급기야 문동생 친구까지 알박기 인사를 했다. 글쎄요, 지금 임기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5월 9일까지죠? 5월 9일이니까 지금 4월 하고도 한 달 7일, 네, 정확하게 한 달하고 일주일 남겼는데 저렇게 지금 무리를 합니다. 네, 이게 정말 끝물이다. 이 정권의 끝물이기 때문에 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람을 심어 놓고 하는 그런 일이 빚어집니다. 네, 문정부 임기 말 알박기, 이거는 뭐 제가 11시 김동완의 하이파이브 시간에도 서너 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정말 좀 도가 지나치다. 지켜야 할 금도가 있건을,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단 야당뿐만이 아니라 이 여론에 아주 민감한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도 야, 이거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좀 심하구나 하는 상황입니다만, 네, 이제는 급기야 그렇습니다. 자기 친동생의 대학 동기, 해양대학교 동기죠. 한국 해대라고 하는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 동기가 글쎄요,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이 정도면은 이거는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아니면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사장할 만하네 라고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풀어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회사는 대우조선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이죠. 정확한 명칭은. 옛날에 대우그룹에서 갖고 있을 때는 대우조선입니다만은 대우조선해양으로 해양 플랜트 사업을 더 사업 영역에 추가를 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이른바 우리나라의 빅3 조선소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회사가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 랭킹 1위는 한 20-30년 동안 한국이었죠. 수주 물량이라든가 실제로 건조량 이런 것들이 중국이라든가 뭐 그리스 뭐 이런 그 이른바 선박 해양 쪽의 강국이라고 하는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조선 산업이 세계 1위, 근 20년을 넘게 세계 1위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빅3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 아닙니까? 그런데 잘 나가던 대우조선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이 이른바 그 붕괴되면서 대우조선도 상당한 경영난에 취해집니다. 그러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의 주인은 산업은행이 5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국영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개인 기업의 사장이 누가 되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알박기 인사다라고 우리가 지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른바 개인 기업, 사기업, 주식회사, 순수하게 정부 지분이 없는 그런 개인 기업이라든가 사기업들은 당연히 그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뭐 뒤에 뭐 배경이 있든 없든 그 기업의 이익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사장으로 쓴다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바로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의 국영기업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정부가 100% 출자한 이른바 관변은행이죠. 한국은행, 산업은행 뭐 다, 기업은행은 지금 뭡니까? 민영화가 됐습니다만은 산업은행은 정부 기관입니다. 정부 직활 금융기관이라고 해도 되는데, 바로 정부가 100% 출자한 자금으로 운영이 되는 산업은행이 55%의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국영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국영기업의 사장을 엊그저께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장을 선임을 했는데, 이 사장이 4년 만에 상무에서 전무, 전무에서 부사장, 부사장에서 사장, 매년 승진을 거듭한 아주 대단한 그 능력의 소유자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동생, 문재익이라고 하는 친동생의 대학 동기, 한국해양대학 동기였다. 네, 그러니까 다들 그런 내용 상황을 알면은 이게 그냥 매년 승진한 게 아니구나. 보통 우리가 기업에서 상무에서 전무, 전무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가려면은 얼마나 이렇게 아주
신고의 세월을 거쳐야 됩니까? 보통 한 3, 4년을 거쳐야 되고 또 실적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정치적으로 또 빠릿빠릿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을 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상무에서 전무, 전무에서 부사장, 부사장에서 이번에 사장까지 4년 만에 매년 고속 승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예,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기업이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기업이면. 그렇지만 55%를 산업은행이 출자를 한 사실상의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청와대의 입김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 총재, 거기는 산업은행이지만 산업은행 은행장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산업은행 총재라고 그러죠. 네. 이것도 참 오래된 관료 이 냄새가 나는 건데요. 산업은행 총재의 바로 이동걸이라고 하는 총재가 지금 있는데 이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아주 핵심 멤버입니다. 네, 그러고 그 전에 한 15년 전에 금융감독위원회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있었고요. 제가 그때 그쪽 담당을 해서 출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노무현 때죠. 네, 노무현이 집권을 하고 나서 금감위의 초대 부위원장으로 이동걸 씨, 예, 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하는 학자 스타일의 사람인데요. 예, 그쪽 노무현, 문재인 이런 분들하고 굉장히 가깝더군요. 네. 그러더니 결국은 금감위 부위원장이라는 아주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예, 그걸 꿰차더니 결국은 이렇게 산업은행 총재까지. 산업은행 총재만 해도 연봉이 아주 수억됩니다. 수억. 예,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수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요직 중에 요직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사장을 대통령의 동생의 친한 친구한테 가도록 밀어붙인 겁니다. 자,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알박기도 이런 정도의 알박기면은, 예, 불과 이제 한 달과 일주일밖에 안 남은, 네, 대통령 임기 아주 끝물에, 이런 요직을 더 가니 친구 동생한테 또 헌납을, 예, 모르죠? 5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그 당시에는 대우 조선의 상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상무에서 끝내죠. 상무는 뭐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무로 올라갈 때 더, 이게 좁히고, 전무부터는 이제 사실상, 이 경영진의, 회사를 전체를 이렇게 책임지는 경영진부터 전무, 부사장, 사장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상무는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개는 기업체에 상무로 승진해서 거기서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년 승진에 거듭을 하고요. 예,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그야말로 배를 만드는 생산 현장에서 쭉, 예, 30년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야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생산직. 예, 생산직. 한국 해양대학을 나와서 생산직에서만 쭉 컸던, 분인데요. 바로 생산직에서 쭉 그쪽에는 이제 전문성이 뭐, 누구보다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우조선의 지금까지 40년, 50년 역사를 두고 볼 때 생산직에서 사장을 역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예, 여기에 보면은요, 그 내역을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2002년부터 대우조선 사장, 부사장으로 일한 28명을 모두 전수조사를 했더니요. 내부 승진자, 사장으로 올라간 내부 승진자는 대부분 지원본부장, 사업본부장, 기술본부장과 같은 핵심 경영부서 출신이 대부분이었다. 선박 생산 현장 출신은 바로 이번에 사장으로 올라간 문 대통령 동생의 친구가 유일했다. 예, 그러니까 뭐 매우 이례적일 수밖에 없죠. 예, 생산 쪽에서만 있는 분은 생산 쪽에는 뭐 전문성이 있겠지만 회사 전체를 경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두루두루 재무라든가 또 어떻습니까? 관리, 또 마케팅, 뭐 그렇습니다. 또 대외 관계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장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생산 관리에만 특화된 사람을 CEO로 올려주기는 매우
회사 측에서는 그게 어려운 겁니다. 회사 전체의 경영은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생산 쪽에서만 계속 있던 사람을 사장으로 올린 것은 뭔가 정치적인 그런 그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네. 뭐 학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또 28명의 사장, 부사장, 전무 이런 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대 16명, 연대고대 4명, 서울소재 대학이 3명, 부산대, 울산대 1명,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그 수준으로 사장이 임명이 되는데 한국해양대 출신은 이번에 이 박 사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했다.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금 윤 당선자가 매일매일 보고를 받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측에 자,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사장 선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인선 유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주총에서 일단 사장 선임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추후에 적절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검토해보자라고 돼 있는데 바로 산업은행 측, 제가 말씀드린 이동걸 지금 산업은행 총재가 밀어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55%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선임하면 되지요 라고.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는 아니 저건 분명히 국영기업인데, 사실상이 국영기업인데 새로 정권을 맡을 인수위원회 얘기조차 듣지를 않는 상황이니까 전형적인 알박기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이 선을 넘은 겁니까? 아니면은 뭐 생산 현장에서 그렇게 30년 근무를 했으면은 사장 뭐 못할 것도 없지요?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렇군요. 네. 해가님, 내부 문제 인사 불만도 많았겠군요. 네. 최재헌님, 안녕하세요. 예, 최재헌님도 안녕하시죠? 세븐님, 우파님, 네. 해가님이 아투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저를 대신해서 우리 해가님이 요즘에 많은 구독 부탁과 좋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태글람님도 오셨네요. 김 박사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양광현님, 네, 슈퍼맨님이 토미니스님께 언제나 반갑습니다. 또 응원의 목소리를 해주셨네요. 네, 정치권에서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지금 새로 임명된 박 사장은 문 대통령 동생 문재익 씨와 한국해양대 해사학부 7, 8학번 동기동창인 이유로 매년 4년 동안 승승장구했다. 전문성이 없는 친정부 인사에 대한 보은 인사, 임기 말 알박기 인사로는 부실의 오명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네,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이 왜 산업은행에 대한 그 은행 관리를 받고 있겠습니까? 예, 부실 경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실 경영. 우리나라 3대 세계 1위인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이끌고 있는 트로이카. 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트로이카의 한 축이었죠. 그런데 부실 경영에 그 늪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살아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도 수십조 원의 돈을 거기다가 투자를 한 것이죠. 그게 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 네, 제가 내는 세금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테고요. 바로 그렇게 사실상의 국영기업의 친구의 아주 동생의 아주 친한 친구를 그것도 전체적으로 이 CEO 훈련이 안 된 생산 분야만 30년 있는 분을 사장을 시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는 않다. 네, 바로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 내로남불이 여기에서도 이런 기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예, 이 공공 부분이 있는 데서만 알박기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창의성이 보장이 되고 아주 민관 기업의 특징인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경영을 위해서 유능한 CEO가 와도 시원찮을 판에 바로 저 정도 친분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인이 내려왔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든지 이거는 수긍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제가 논평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아프유님 라이브 보고 구독했고 11시 방송하신다고 해서 보러 왔습니다. 카타리나 캣님, 예, 기억납니다. 카타리나 캣님, 어제 질문을 하신 것도 제가 한두 개 아마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이정원 대표하고 같이 쭉 논의를 한 게
그렇군요. 우리 카타리나 K님, 네, 앞으로 자주 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해바라기 경영인은 기업 부실의 핵심, 예,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네, 카타리나라는 이 카톨릭의 영세명이죠. 네, 카타리나가 참 좋은 영세명입니다. 저도 카타리나라는 그 영세명하고 이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타리나를 제가 보고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종종 앞으로 예, 뵙기를 바라고요. 바로 이렇게 네, 대우조선이라는 사실상의 국영 기업의 그것도 CEO, 예, 사장으로 엊그저께 주총에서 밀어붙인 산업은행 총재 이동걸, 그 위에는 당연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 예, 이거는 의중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상대방 쪽에서도 어필을 못할 겁니다. 예, 그렇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무슨 소리냐, 생산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으면은 경영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걸 보고 이제 근자감이라고 하죠. 젊은 친구들이 얘기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합니다만은 생산 현장에서만 쭉 잔뼈가 굵은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특기를 발휘하게 해야지 전체 회사 전체를 책임질 CEO로서는 본인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본인도. 네, 뭘 제대로 지금까지 훈련을 받은 그 타 분야에서, 네, 생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의 흐름, 또 대외 관계, 거기는 섭외력도 있어야죠. 마케팅력도 있어야죠. 또 해외 바이어들과의 1대1 수장 대 수장으로 만나서 이 소통 능력도 있어야죠. 여러 가지 CEO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이른바 자질이 필요한 건데요. 저렇게 이 현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4년 만에 상무에서 사장까지 올라간 것도요, 저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에서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경제 기자도 제가 10수년을 담당을 했습니다만, 네, 전례가 찾기를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있게 이건 문제가 있다. 예, 이거는 비단 기업의 어떤 그 CEO로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국영기업으로서, 그것도 부실기업으로 낙인이 찍혀서 국민의 세금이 글쎄요, 이 공적자금이 지금 산업은행을 통해서 최소한도 조 단위, 예, 제 기억에 아마 10수조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다 포함을 시키면은, 네, 정말 우리가 조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글씨에서나 보고 말이나 했지 우리가 뭐 만져보기나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그런 그 부실기업, 거기에 저런 인사는 기업에도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를 통해서 도덕적 해이가 끝물까지 저렇게 악착같이 꿀을 빨아먹듯이 저렇게 빨아먹는구나라고 하는, 네, 국민적인 그 공분, 이런 것들을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걸로 제가 평론을 해드립니다. 네. 어제 아프인가의 방송을 유익하게, 예, 시청했습니다. 재방송까지 보고 공유했습니다. 예, 해가님. 예, 세븐님은 해바라기 경영인 정치인들의 온갖 청탁에 매우 취약하지요. 그렇군요.